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 미국 정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는데 새해 첫날부터 정권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맹폭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름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바꿀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꿀 건지 보겠고요. 또 미국 정권 큰일 났는데 한국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왜 큰일 났는지 아시죠? 그 사람이 정말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황당한 견해를 외신 그리고 기자들에게 그냥 여과 없이 이야기해버렸는데 이거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감을 드러내온 여당 대선 후보가 드디어 그 속내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가 한미동맹에 대해 얼마나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가 집권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숱한 논란 속에서도 여론조사 지지율 급등이라는 기현상의 주인공인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간 토론회에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어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연말 2021년을 정리하는 언론인 행사에 참석해 한미동맹과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데요. 그는 전 세계 주권국가 가운데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전자권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환역량 평가 및 검증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검증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환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조건을 가지고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는 거냐 라며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미중 간 줄타기 전략에 대해 역행적이고 굴종적이라고 비판하며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력, 소프트 파워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중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대북 관계에서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미뤄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한중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날 코리아타임즈, 로이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미국을 설득해 반드시 핵잠수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보다 중국을 더 가까이 하고 미국과의 합의를 깰 것이라고 공언하며 미국을 적대시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핵잠수함을 추진하겠다는 그 후보의 공언, 그가 집권하면 한미관계가 어디까지 파탄날지,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고 매장당할지 눈에 훤하게 보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조건 따질 게 뭐냐, 그냥 가져오면 되지 라고 하는 거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그 가져올 때의 상황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냐? 동맹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연합작전해서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이런 군사체제, 이걸 바꾸면 전자권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국은 검증하겠다는 거냐? 한미연합작전을 해서 북한과의 전쟁에 같이 싸우겠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군 사성장군이 한국 군들의 특히 이 해군과 공군을 지휘하는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육군은 우리가 지휘해요. 우리가 육군의 그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군은 주도적이고 해공군이 이제 첨단 전력이 많기 때문에 미군이 지휘하고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국군 사성장군이 미군 사성장군을 포함한 이런 지휘부들을 그리고 군대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남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과연 이들이 우리를 지휘할 능력이 되는지 이걸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겠다는데 그걸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미군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생명을 덜커덕 맡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구조를 모르고 전자권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지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건 정말 외교 관계의 또 안보 문제의 근본적인 지식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미동맹 그거 깨야지. 라고 하는 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냐. 이걸 안다면 정말 위험한 것이죠. 이걸
기자들에게, 특히 편집인들에게 아주 높은 기자죠. 이런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 전날 외신들, 로이터나 서치나 모닝포스트나 뭐 이런 외신들하고 또 하면서 핵잠수함, 미국하고 협의해가지고 핵잠수함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핵잠수함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죠. 거기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미국이 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한다.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무시하겠다란 말이죠. 그러면은 미국의 제재를 받겠죠. 또 NPT 제재 받겠죠. IAEA 사찰 받겠죠.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 전날 미국과 협의해서 반드시 핵잠수함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정부도 못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서. 그래서 훨씬 더 개선되지 않으면 못하는 그걸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은 천자권 미국 그거 그냥 가져오면 되지.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보다 뒷전에 가서 안 돼. 라고 하는데 미국이 얼씨구나 좋다. 잠수함 만들어서 그거 총구를 돌려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도 있는 잠수함 꼭 만드세요. 핵잠수함. 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뭐시기는 합니다. 라고 주장하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제재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 정말 우려스러운데 근데 될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북한도 큰일 난 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2030 세대, 즉 천년층입니다. 한류 문화 유입이 북한 시골 단위까지 확산되어 한국식 어휘와 유행어 사용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이런 현상을 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청년층 사이에서 한국어는 이제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일상 대화 속 언어가 됐으며 지난 2021년 북한 청년층의 최고 유행어는 자기야 사랑해 였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판 MZ세대라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가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자기야, 남친, 사랑해, 스트레스, 브랜드라고 전하며 특히 자기야 라는 표현은 배우자나 연인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통용되며 단순히 이름을 부르면 유행을 타지 못하는 둔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청년들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줄임말인 남친, 여친이라는 단어는 물론 그동안 조국과 수령에게만 통용되던 사랑이라는 단어도 연인 사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 단어 사용 풍토는 한국 문화 콘텐츠,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은 한국 영상물이나 문화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유포하거나 소지한 자를 색출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적용해서 노동교화형 15년형부터 사형까지 선고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한류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킴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면 접할수록 김정은의 지도력 실패에 대한 공격 역시 커질 것이다 라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북한 주민들을 가혹한 삶의 현실에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류를 통한 주민 자각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 장악에 치명적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그 북한을 추종하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들대로 북한의 한류와 외부 정보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일부 독재자들이 저항한다고 해도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그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사랑이란 말은 그동안 북한은 국가, 조국이죠. 그리고 수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령님 뭐의 사랑 이런 그 수령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일반 인민들 간에는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민들 간에 쓴다 이거예요. 사랑. 우리가 가진 단어 중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단어 하나를 꼽으려면 사랑 그리고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이제 북한도 쓴다는 거예요. 또 자기야. 저도 연애할 때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자기야 많이 했는데 또 그런 그 연인 간에도 하기도 하지만 또 여성들은 보니까 친구끼리도 자기야 하더라고요. 그런 단어. 그래서 북한이
또 이 남친, 여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걸 또 줄여서 우리가 또 요즘은 남친, 여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남조선의 유행하는 말을 쓰지 못하면 뭔가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평가받기 때문에 길을 쓰고 그런 것들을 유행에 뒤처진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배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남조선 말 자기야, 사랑, 뭐 남친, 여친 뭐 이런 거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북한도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봐요. 스트레스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지금 이 압박감 이게 바로 스트레스였구나. 이 엄청난 우울감 이게 바로 스트레스였구나. 그래서 남조선 드라마 예능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때가 스트레스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스트레스란 단어를 많이 쓰고 또 브랜드. 북한에 이제 곧 명품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브랜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너 옷 브랜드가 뭐야? 유행 메이커야? 이제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문화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 게임 끝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왜? 수킴 랜드 연구소 연구원이 그랬겠죠. 이 사람이 CIA 분석관 출신입니다. 이 남한의 문화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김정은의 지도력의 실패에 대한 공격력이 커질 것이다. 이건 뭐냐?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감이 더 커지는 것은 결국은 이 MZ세대, 장마당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그냥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래전에 장기 플랜을 짜고 정교조를 만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좌경화시키는 이런 작업에 나갔죠. 미래를 내다보고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 그리고 예능 프로 러닝맨 무한도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교조가 없이도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전교조가 셀지 우리 한류 컨텐츠가 셀지 어느 나라가 먼저 뒤집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교조보다 우리 한류 컨텐츠가 러닝맨이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가을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이든에게 헤비급 펀치가 날아왔습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바이든이 북핵 문제를 키웠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팩폭이 쏟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은 취임 첫해 외교 안보 정책을 완전히 망쳤으며 이로 인해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새해 첫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특별기고문을 통해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더 힐은 현지 시각 1월 1일 게재된 존 볼턴의 특별기고문을 메인 화면에 실었는데요. 이 기고문에서 볼턴은 바이든의 지난 1년이 비굴하고 무능한 외교를 보여준 한 해였다고 맹폭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바이든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 합의 복원을 비굴하게 간청하며 낙관주의와 분주한 외교 쇼로 1년을 허비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버렸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졌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볼턴은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도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시간은 언제나 핵 확산자의 편이고 이란과 북한은 이를 잘 활용했지만 바이든의 미국은 그저 할 일 없이 가만히 있기만 했다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더 힐의 새해 첫 기사가 볼턴의 특별기고문이었다는 것은 올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미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팎으로 맹폭을 받고 있는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 시즌2가 과연 올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결말과 같이 북한에 대한 플랜 B, 즉 폭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여기는 뭐 관영은 아니에요. 그냥 의회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매체인데 이 1월 1일 첫 메인 기사에 존 볼턴의 특별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 힐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그런 기사가 아니겠냐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도 메인 첫 화면에 한 켠에 지금 이 기사를 찾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존 볼턴 물론 지난 정부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마지막에는 잘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으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각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걸 더 힐이 1월 1일 첫 기사로 피겠다고 한 것은 더 힐 같은 미국의 주류
여기 좀 친민주당 성향이었어요. 그럼에도 여기서도 지금 미정부 잘못하고 있다. 라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 11월 선거에서 완전히 그냥 패퇴한다. 라는 경고를 지금 하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연말에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서 23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 많죠. 그분들의 절대 다수가 왜 불출마를 선언하냐?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출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명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출마하는 겁니다. 뭐 힘들고 돈 많이 선거 캠페인하면 얼마나 힘들고 돈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23명이 있었던 현역 의원 23명이 있었던 이 지역구에서 공화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훨씬 더. 그렇게 됐을 때 하원이 공화당 장악하고 상원도 뒤바뀌어서 상원 모두가 공화당에 장악했을 때 뭐 바이든 앞으로 2년 뭐 되겠냐라는 그런 경고를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노선 바꿔라 라는 그런 속내가 더 힐의 편집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볼턴은 바이든을 비난하는 사람이지만 더 힐은 자 이런 비난이 있는데 이거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빨리 바꾸지 않으면 니들 11월 달에 큰일 난다. 라는 그런 논조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오바마 시절 부통령 시절 때 자기는 경험했죠. 전략적 인내를 쭉 해오다가 마지막 1년에서 바꾸어서 플랜 B 해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하고 협의해서 북한을 진짜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는 이미 시즌 1 했으니까 시즌 2에서는 뭐 7년까지 갈 거 있냐? 지난번에 이미 해봤으니까 이제 그냥 바로 때리자. 또는 바로 군사작전 하자. 바로 그냥 딱 하나만 솎아내든지 아니면 핵만 딱 가져오든지 뭐 어떻게 하자.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 정부하고 하려고 하다 실패했는데 이번엔 빼고 하자. 라는 그런 플랜 B가 가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이 행위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이 조금 더 위험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우려와 기대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면 우려고, 또 불똥이 튀지 않은 상태에서 싹 정리가 되면 기대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